신랑 생일이어가지고 미역국을 해줘야겠다 싶어서 했어요. 근데 제가 두부를 넣고 하고 고춧가루를 딱 넣으니까 신랑이 문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 진짜 30년 넘게 살아도 이런 미역국을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양한솔TV 한솔입니다. 안녕하세요. 신혜나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은하 씨와 함께 이제 설 명절이 이렇게 되오니까 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기대돼요. 설. 네. 설 명절은 뭐 진짜 먹고 즐기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국에서는 설 명절을 좀 북한이랑 좀 다르게 좀 세잖아요. 북한은 신정 1월 1일을 네. 좀 많이 세기도 하는데 좀 바뀌긴 했어요. 구정도 좀 이제 그쵸, 많이 잘 센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 신정을 막 이렇게 크게 세던 게 있어서 신정도 좀 크게 세고 구정도 좀 크게 세는 동일하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습관이 있어서 신정이면 막 뭔가 막 명절 분위기를 내야 될 것 같은데 어머 여기 한국에서는 세상에 그냥 뭐 주말처럼 보내더라고요. 설명절인데 뭐 안 해요? 근데 아니래요. 여기는 구정을 설명절처럼 세니까 안 해도 된대요. 나는 좀 이해 안 됐었던 게 1년에 설명절을 2번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북한은 설명절 1월 1일 신정날 그냥 한 번 하면 끝이었거든요. 네. 저희 때는 사실. 근데 한국에 오니까 요즘은 막 찾아가서 인사드리는 것보다는 다 SNS로 인사를 나누잖아요. 근데 1월 1일에 인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제가 또 인사를 보내는 분들도 있고 한데 이게 구정이 되면 또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북한에서 살다 와서 그런지 낯선 거예요. 그러면 맞아요. 신정하고 구정 언제 도대체 인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헷갈릴 때도 헷갈려요. 있고 이게 또 신정 때 인사를 안 드리면 어린 것이 예의 없다고 혼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구정 때 드리면 얘는 어린 것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지 않나? 대한민국의 명절 헷갈리는 게 사실 무수히 많기는 한데 이게 특히 구정하고 신정은 좀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니까요. 그래서 차라리 신정에는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면 새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인사하고 설 명절에 대해서는 가족끼리 즐겁게 설 연휴 보내세요.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긴 해요. 그리고 저는 사실 둘째 때까지만 해도 명절 인사를 정말 꼬박꼬박 잘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새부터 명절 되면 음식하느라 정신이 없으니까 맞아요. 언제 앉아서 진짜 이렇게 문자 보낼 새가 없어요. 맞아요. 아 이게 이젠 주부가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식하느라 탈까봐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막 하니까 문자를 저녁 때 돼야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지난 다음에 또 보낸다는 아침에는 느낌. 정신이 없고 그러다 보면 또 놓칠 때도 있고 해서 조금 고민이 돼요. 북한은 이제 연하장을 쓰잖아요. 그쵸, 그쵸. 요즘은 핸드폰 오랜만에 듣는다. 요즘은 핸드폰 생겨서 북한도 아마 문자를 하겠지만 예전에는 연하장을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사다 주면서 그냥 빨리 친척들한테 써 이렇게 했거든요. 한국도 그랬었나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연하장 주면서 친척들한테 그걸 가득 써가지고 엄마 손 잡고 그쵸. 우체국 가서 눈 오는 날 우체통에 넣는 게 너무 설레고 좋았었거든요. 사진 찍고. 그리고 우리 집에도 연하장이 오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 오니까 또 그런 게 그리울 때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한국에서 명절을 보내다 보면 이게 북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북한은 구정이건 아니면 추석이건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북한은 뭐 교통편이 불편하다 보니까 추석이나 아니면 설이면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한 집에 모여가지고 제일 마을에서 연장자 되시는 집에 술을 한 병 엉덩이에 끼고 아버지들이 가서 문을 떡떡 두드리고 이제 세배 인사 드리고 다 같이 앉아서 이제 음식 먹고 술 먹고 하는데 한국에 오니까 친척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그렇죠. 막 40-50명 돼요. 이게 또 북한에서는 그냥 동네집 사람하고 즐기는 그 재미가 있다면 한국에서는 또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막 어떻게 지냈냐 뭐 요번에 우리 아들 뭐 어디 들어갔잖아 뭐 그런 소소한 자랑도 하고 뭐 또 그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올해는 우리 집에서 구정을 보내요. 그래요? 아버님 가족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이제 아버님 내가 형제가 되게 많은데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설
설명절을 하자라고 했어요. 근데 아버님이 이제 맞이시다 보니까 저희 집이 첫 번째로 당첨이 된 거예요. 근데 아버님 집이 작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집으로 지금 옮겼는데 며칠 전에 상을 주문했거든요. 6인용 식탁을 3개 주문했는데 우리 아버님이 전화 오셔서 좀 더 주문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몇 개 더 주문을 해서 이제 손님 맞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힘들겠네요. 그쵸. 힘든 거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기대되는 게 크게 걱정할 거리가 없다라는 게 왜요? 다행스러운 거예요. 사실 북한에 있을 때는 신정이면 저희는 신정도 세지만 동시에 조상에 대한 예의도 드리는 날이잖아요. 그날이.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1년 동안 저희 어머니가 귀하다는 음식은 저희 몰래 다 숨겨 드세요. 숨겨뒀다가 설명절이 되면 상에 딱 올리시거든요. 그리고 이게 상에 좋은 음식을 올리려고 어머니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수고를 하세요. 근데 어머니와는 달리 나는 한국에서 그냥 이마트 가서 한번 장을 봐서 오고 그리고 또 집에 오실 때 가족분들이 음식 2가지씩 해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고생보다는 뭔가 명절이어가지고 기쁘고 또 같이 즐기는 분위기. 네, 설레는 그런 분위기가 또 조성이 되더라고요. 며느리. 이제 북한에서 온 한국의 며느리가 됐잖아요. 근데 음식을 우리가 상상하기로는 왜 한국에서는 막 명절이면 며느리들이 막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의외로 진짜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친정 엄마도 올케이가 와서 음식하는 거를 번거로워해요. 왜냐면 애들이랑 와가지고 그 좁은 집에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엄마는 이제 혼자서 음식을 다 해놓고 자식들이 와서 먹고 가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시어머님도 똑같아요. 어머님도 차라리 먹을 때 즐겁게 와서 먹으라고 미리 음식을 혼자서 그냥 갈비찜이랑 잡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저는 사서 오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그래서 살짝 덮이면 되거든요. 전 하는 게 되게 시간 걸려서 며느리들이 한국은 앉아서 전을 부쳐야 된다. 막 얼마를 부쳤니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 해놓으면 저는 많이 안 먹더라고요. 우리 가족들은 소갈비찜을 제일 많이 먹고 그리고 잡채를 제일 많이 먹고 국 같은 거 뭐 탕 같은 거 많이 먹으니까 3가지만 메인으로 있고 나물 같은 것도 요즘은 시장에 가면 많이 잘 해서 팔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거 사다가 이렇게 하면 되니까 가서 이제 설거지하고 뒷처리하는 것만 하면 되지 막 음식을 하고 막 밤새서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저희 시댁의 문화는 TV에서 나오는 막 며느리들이 전 부쳐야 된다, 앞치마하고 남편이랑 신경 싸움 해가지고 막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일하고 있는데 너는 거기서 왜 TV 보고 앉아있니, 소파에 앉아있니 막 이렇게 신경전 한다고 하잖아요. 그걸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대신 북한이랑 다른 문화가 우리가 며느리로서 이제 시댁에 가면 식구들이 진짜 많잖아요. 북한은 기차가 잘 안 다니잖아요. 명절에 모인다라는 건 상상할 수 없고 그 동네 사람들 친척만 모이는데 여기는 뭐 지방에서도 다 차 타고 올라오잖아요. 비행기 타고 오고. 그리고 이게 음식을 상에 넣을 때 뭔가 북한에서 와서 북한 음식을 넣고 한국 사람들이니까 한국 음식을 넣고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시댁에서 다 상을 치르고 이제 오후쯤에 저희 집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부모님은 아직까지도 입맛이 북한 입맛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명태식혜를 넣거나 아니면 가재미 식혜를 넣거나 물론 뭐 한국 사람들이 드시는 뭐 잡채라든가 전이라든가 그런 걸 넣으면서도 위주는 그게 아니에요. 사실 북한에서 먹던 오이채, 뭐 감자채 오이에다가 오징어 넣고 해무침하고 그쵸. 그리고 빠지지 않는 거 돼지고기 볶음은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명절에 우리 엄마가 그거는 언니 빠지면 안 돼. 꼭 돼지고기를 볶아가지고 이렇게 제육도 아니에요. 꼬들꼬들하게 이제 고춧가루랑 넣고 간장 넣고 해가지고 막 제육볶음처럼 이제 뭐 흐드르드한 게 아니라 고기도 두껍게 썰어가지고 북한식 돼지고기 볶음, 감자 반찬. 감자 반찬은 정말 있어야 돼요.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이 명절에 감자 반찬 빠지면 안 되고 감자 반찬도 채 썰면 안 돼요. 동그란 거 그대로 유지되어야 되거든요. 맞아. 이게 흐트러지면 안 돼요. 그치. 설음식에는 흐트러지면 예의가 아니죠. 그
오징어 무침이 아직도 나는 우리 집 가면 먹어볼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엄마네 집 가면 사실 음식이 입에 착착 붙긴 해요. 북한에서 먹던 음식이라 슴슴하고 이제 달고 애들한테도 맞춰야 되니까 이런데 엄마네 집 가면 맵고 짜고 북한에서 먹던 그냥 막 입에 찰찰 감기는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어서 다행히 친정이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정은 모든 음식에 고춧가루를 넣거든요. 근데 저희 신랑하고 저희 형부는 또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어요. 어린이 입맛이에요. 그래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집에 왔는데 엄마가 감자 반찬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저희는 너무 좋아했죠. 근데 신랑이 딱 먹고 놀라는 거예요. 감자 반찬에 왜 고춧가루를 넣네요. 여기는 감자 반찬을 그냥 채 썰어가지고 그냥 연하게 약간 좀 하더라고요. 간장 넣고 하죠. 조금. 근데 우리는 고춧가루가 모든 반찬에 다 들어가고 맞아요. 감자 반찬은 특히 조금 매콤하고 좀 이렇게 빨개야지만 먹음직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딱 먹어보니까 이게 북한이랑 남한이랑은 정말 다르다. 맞아요. 왜냐하면 또 저희 신랑은 뭘 먹으면서 이렇게 되게 분석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들어보니까 또 일리는 있어. 왜냐면 북한은 수원지대다 보니까 사람이 이게 그 기초 체온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술도 독한 거고 음식에도 좀 고춧가루를 많이 넣지 않나. 염분도 많고. 그렇죠. 또 한국은 따뜻한 곳이다 보니까 음식이 또 연하지 않나, 순하게 만들지 않나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있겠네요. 근데 이게 저희가 한국에서 꽤 오래 삶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북한에서 만들어서 먹었던 음식이나 아니면 그 맛 같은 거는 정말 바꾸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콩나물까지도. 콩나물 반찬 여러분, 한국에서는 고춧가루 절대 안 넣죠. 안 넣어요? 안 넣더라고요. 콩나물 그냥 마늘하고 참기름이랑 간장이나 소금, 깨소금 좀 두고 이렇게 버무리는데 아니 반찬 가게에서 파는 콩나물도 봐요. 고춧가루 절대 안 들어가요. 고춧가루 넣어야 맛있지. 근데 우리는 고춧가루를 넣어서 칼칼하게 이렇게 해서 먹잖아요. 그래서 나머지가 있으면 콩나물 김치도 해 먹거든요. 콩나물 김치 북한에 있을 때 우리 엄마는 콩나물 많이 남으면 김치예요. 콩나물 그걸로 진짜요? 조금 이렇게 발효시켜서 시원하게 좀 물 두고 하면 콩나물 김치가 되더라고요. 먹어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도 먹었는데 여기서는 콩나물에 고춧가루가 안 들어가는데 제가 처음에 아버님, 어머님한테 음식을 해드렸을 때 정말 딱 봤을 때는 먹음직스러웠는데 한 입 드시고 땀을 흘리시고 못 드시더라고요. 진짜 뭐든데 정성이 어린 고춧가루가 팍팍 들어가고 너무 매우니까 막 땀을 흘리시는 거예요. 신랑 생일이어가지고 미역국을 해줘야겠다 싶어서 했어요. 근데 미역국에 북한에서는 고춧가루를 넣는단 말이에요. 고춧가루가 넣을 때도 있죠. 두부를 넣어요. 여기는 보니까 뭐 소고기를 넣거나 아니면 그냥 간이 약간 좀 심심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두부를 넣고 하고 고춧가루를 딱 넣으니까 신랑이 문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 진짜 30년 넘게 살아도 이런 미역국을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대요. 이게 상상이나 되냐고. 진짜. 근데 먹어보더니 맛있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희 집은 미역국 끓일 때 두부랑 고춧가루는 꼭 넣어요. 어머나 세상에. 두부 언니 넣으면 진짜 맛있어요. 다행히 우리는 남편이 음식할 줄을 몰라서 내가 해주는 거는 다 별맛이에요. 그래요. 음식 투정을 안 하고 북한식으로 하든 뭘로 하든 다 맛있대요. 야, 너는 진짜 손이 너무 신의 손 같아. 너는 너무 신기해. 어떻게 뚝딱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냐고. 진짜. 그러니까 더 신나서 막 뭔가를 말도 안 되는 음식을 개발해서 주고. 이게 언니 신랑도 그렇지 않아요? 언니 이게 저희가 탈북민이잖아요. 탈북민이랑 살다 보면 말도 사투리를 할 때가 있는데 맞아요. 음식도 오. 닮아간다니까요. 순대를 저희 신랑이 그 안에 당면 들어간 순대밖에 안 먹었거든요. 근데 북한 순대는 안에 찹쌀이 들어가요. 피랑 찹쌀이 들어가는데 그걸 먹어보고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하더니 계속 먹다 보니까 이게 더 맛있대. 그리고 맞아. 어머님이 하는 음식보다 내가 하는 음식이 더 맛있대. 맞아. 마지막에는 자극적이래. 우리가 남편이 어머님이 하는 음식은 되게 건강한 음식인데 네가 하는 음식은 너무 맛있대. 자극적이어서 맛있대. 우리
남편도 엄마보다 솔직히 너가 하는 음식이 어머님 앞에서도 대놓고 맛있다고 맞아, 얘기하고 맞아. 그리고 제가 김치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북한 사람들 김치 그래요. 좋아하잖아요. 어머니 김치 진짜 좋아하더라. 근데 진짜 피자에도 김치가 없으면 안 될 맞아, 정도. 빵에도. 빵에도. 근데 우리 남편이 처음에 김치를 그렇게 먹어. 김치 그렇게 맛있어. 안 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김치가 없으면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변했어요. 닮아가는구나. 예, 북녀들이랑 살면 이렇게 남편들의 입맛이 굉장히 변하고 네. 좋은 말도 점은 네. 통일이 되어서 북한 가도 이제 음식 때문에 고생할 일은 없고. 그럼요. 뭐든 잘 먹을 수 있습니다. 네. 북녀들과 사는 장점입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우리 은하 씨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사는 설명절, 신정과 구정 어떤 것에 중점을 둬야 될까? 한국에 온 북한 며느리로서의 고충과 또 즐거움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설명절 잘 보내시고요. 2023년 정말 좋은 일들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